네, 브로스비 성입니다. 김도훈호가 싱가포르 원정길에 올랐죠. 선수들이 다 이제 합류를 했고요. 네,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독이 계속 지금 바뀌는 와중에 선수들도 혼란스러울만 한데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김민재 선수가 수비 쪽에 좀 빠지는 거 확실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조규성 선수가 빠지는 최전방 공격진에는 또 어떤 선수를 어떤 식으로 기용을 하게 될지 김도훈 감독의 또 구상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상대팀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피파 랭킹 155입니다. 뭐 격차 우리가 23이니까 뭐 넘사벽이죠. 순위로 봤을 때.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 아시안컵 본선 말레이시아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얕볼 수 없는 상대고요. 총력전을 다 해야 됩니다. 특히나 원정이기 때문에. 자, 지난 2023년 A매치 성적 싱가포르가 3승 2무 3패였습니다. 성적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데 상대를 보면요. 이제 평가전에서 파푸아뉴기니, 뭐 솔로몬 제도 이런 뭐 166위, 132위 이런 팀들의 상대로 이제 비겼어요. 그리고 타지키스탄 99위인 타지키스탄한테 졌고, 승리를 거둔 게 이제 그 월드컵 1차 예선 때 괌하고 했는데, 괌이 아시아 최하위입니다. 피파 랭킹이 205위예요. 괌 상대로 이제 2승을 했었고, 2차 예선 들어서는 이제 대한민국, 태국 이렇게 연패를 하면서 2023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2연패로 인해서 2024년 시작되자마자 감독을 바꿨어요. 네. 2022년 4월부터 거의 2년간 팀을 이끌었던 일본의 다카유키 니시가야 감독을 1월 달에 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월 달에 쯔토무 오구라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일본이 2019년에 다츠마 요시다 감독을 시작으로 3연속 일본 감독입니다. 일본하고 뭐 굉장히 좀 그 친밀한 그런 느낌이 있는 싱가포르 축구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싱가포르 리그 자체에도 일본의 이제 위성 구단이 또 소속이 돼 있어서 리그 우승도 하고 뭐 그런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츠토모 오구라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분이 사실 감독 경력이 거의 없는 분입니다. 주로 일본에서 수석 코치나 뭐 디렉터 이런 걸 했던 분이에요. 2013년에 잠깐 오미냐에서 13경기 정도 감독을 했던 적이 있고, 그때도 3승 10패를 했었고, 1992년에 선수 은퇴를 했는데, 그 뒤로 대부분 이제 코치를 맡았고요. 2018년부터 4년 동안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이제 스포팅 디렉터, 뭐 단장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게 좀 가장 돋보였던 커리어입니다. 그때 이제 지금 토트넘 감독이죠. 엔지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그때 요코하마 감독이었어요. 함께 일을 했었고, 작년에는 도쿄 베르디 수석 코치를 맡아서 승격 플레이오프 끝에 팀이 15년 만에, 도쿄 베르디가 15년 동안 2부에 있었는데 1부 승격하는 걸 돕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감독으로 뭔가 선수단을 지휘해 본 경험이 굉장히 일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싱가포르 입장에서도 좀 쉽지 않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분이 싱가포르 부임 인터뷰에서 원팀 또 정신력 이런 거 강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시안컵에서 말레이시아를 보라. 대한민국한테 2대3으로 지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막판 3대3 만들어냈다.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하필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끝까지 따라붙었던 또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이 프레싱, 하이 포지션, 스트롱 라인 뭐 요 세 가지를 인터뷰에서 이제 그 싱가포르 대표팀의 키워드로 제시를 했는데요. 자, 아무튼 새 감독 취재에서 상당히 좀 모티베이션이 돼 있는 싱가포르인데, 그래서 3월 달에 있었던 부임 첫 경기죠. 중국하고의 월드컵 2차 예선 홈 경기에서 전반에 2골을 내주고 끌려가다가 후반에 2골을 넣어서 극적으로 무승부로 마쳤어요. 굉장히 호평을 받는 경기였습니다. 닷새 뒤 중국 원정을 가서는 전반전 1대1로 마치면서 또 한 번 이변 나오나 했는데 후반에 3골 내주면서 1대4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감독 경질 효과가 일시적으로는 좀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월 중국전 2경기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6실점을 했는데 그중에 4골이 우레이한테 먹은 골이었습니다. 자, 지난 11월 월드컵 2차 예선 때 우리하고 이미 만난 적이 있죠. 그때 한국 원정을 와서 0대5로 참패를 했었던 싱가포르인데요. 그때 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강인 선수가 날아다녔던 경기죠. 총 우리가 5골을 넣었는데 그중에 이강인 선수가 실제 공격 포인트는 1골 1도움이지만 실질적으로 5골에 모두 관여하는 아주 압도적인 공격 기여도를 보였습니다. 전반 43분에 오른쪽에서 왼발 전진 크로스를 넣어줘가지고 조규성 선수가 원터치 골을 넣었었고, 그 다음 후반 5분에 이강인이 돌파하다가 넘어졌는데 거의 만들어졌죠. 조규성 선수가 이거를 돌파해서 크로스 올리고 황희찬이 헤더로 골을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강인이 내준 걸
설령우 선수가 다시 밀어주면서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아주 기가 막힌 감착골로 연결이 됐었고, 그 다음에 설령우 선수가 후반 22분에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이때도 이강인이 뒷발로 내준 걸 받으려던 설령우 선수가 송우영 선수한테, 싱가포르의 송우영 선수한테 걸려 넘어지면서 획득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페널티킥 골은 동료들의 양보를 받은 황의조 선수가 성공을 시켰었고요. 또 이강인 선수가 거의 다 만들어줬는데 골이 없었잖아요. 근데 후반 29분에 오른쪽에서 상대 수비가 걷어낸 것을 이강인 선수가 왼발 감차로 골을 넣어서 1골 1도움,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3기점, 이렇게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했었는데, 이때 그 보면은 5백을 썼습니다. 사실 그 싱가포르 대표팀이 감독 경질되기 전에는 5백으로 이제 수비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원톱에 있는 선수까지 사이드 내어가지고 거의 뭐 5-5 뭐 이렇게 두 줄 수비를 했었는데, 톱이 없이 운영을 사실상 했고요. 또 한국 원정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후반전에는 어쨌든 뭐 계속 그렇게만 갈 수는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포백도 바꿔보고 뭐 여러 변화를 줬습니다만 3패를 면치 못했는데, 새 감독 오고 나서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선수 구성 자체도 좀 변화가 있고, 올해 두 경기를 치렀죠. 중국전 두 경기를 보면 포백으로 전술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송우영 선수가 주전에서 좀 밀린 게 눈에 띄고,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 바하루딘 선수가 첫 경기 때 중국전에서 중심을 좀 잡았었고요. 하지만 보면 여기서 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봐도 그렇고 14번의 하룬 선수, 주장이죠.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면서 사실상 이제 스위퍼 역할까지 하면서 내려와서 순간적으로 파이브백 형성을 해주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포백을 시도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전술 변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를 상대로 좀 확실하게 포백을 구사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목할 선수들을 꼽아볼게요. 먼저 송희영 선수가 있습니다. 1993년생이고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입니다. 근데 2012년에 싱가포르에 진출을 해서 태국도 잠깐 진출했었습니다만 계속 싱가포르를 뛰면서 2021년에 A매치 데뷔를 했고요. 주로 이제 측면 왼쪽에서 공격을 많이 담당을 하는데, 지금 새 감독 온 뒤로는 좀 주전에서 밀리면서 이선 공격 여기저기 좀 많이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리스 라물리 선수, 이 선수도 상당히 좀 공격 쪽에서 최근 폼이 좋습니다. A매치 79경기 13골인데 3월 중국전 두 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었어요. 지난 시즌 리그에서도 9골, 상당히 좀 좋은 활약을 했었고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선수가 신장이 크진 않은데 상당히 스피드가 있고, 우리가 말레이시아전 때 당했던 것 같은 그런 어떤 뒷공간 침투 같은 거 허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크샨 판디, 이 선수는 1999년생이니까 상대적으로 젊습니다. 당장은 세대 교체를 아주 대대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는 새 감독인데, 그 중에서 지금 어린 축에 속하는 이크샨 판디 선수, A매치 36경기 17골이에요. 상당히 득점력이 좋습니다. 태국 바툼에서 3시즌 때 뛰고 있는데 무려 36골, 상당히 많은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지난 2022년에 17골을 리그에서만 넣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하리스 하룬 선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수가 전술적인 핵심이거든요. 90년생이고 굉장히 노장인데 A매치 130경기, 요거 굉장한 어떤 그 커리어 경험에서 묻어나는 이런 어떤 수비 지휘 능력,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조호르에서 4시즌을 뛰면서 챔피언스 리그도 경험이 한 적이 있는 백전 노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팀은 좀 눈에 띄는 것이 인도네시아만큼은 아니더라도 약간 이중국 적자들을 영입을 해서 대표팀에 잘 정착을 시키고 있는데, 이를테면 스튜어트 형제가 있습니다. 라이안 스튜어트라고 이제 오른쪽 풀백을 주로 보는 선수. 근데 지금 쭈뚜무 감독 체제에서는 약간 중앙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도 많이 좀 출전시키는데, 그리고 친동생인 하리스 스튜어트, 요 두 선수가 웨일즈계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출신, 덴마크에서 태어난 야콥 말러 선수, 중국전 때 골도 넣었었는데 중앙 미드필드 쪽 또 수비까지 볼 수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2001년생, 이 선수는 새 감독이 와서 처음 발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선수 출신이에요. 싱가포르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나이지리아계 싱가포르 국가대표 지금 데뷔를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는 23세 대표팀에서 뛰었었는데 조던 에마비에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신장이 상당히 크고 피지컬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선수가 지금은 아닌데 작년까지 싱가포르 리그의 영 라이언스라는 팀에서 뛰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리그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K리그가 지금 U22 규정이 있잖아요. U23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3세 이하 선수를 선발에 3명 이상을 출전을 시켰어야 됐어요. 그게 이제 2022년부터 한 명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만큼 어린 선수들 출전기에 주는 거에 많이 좀 공을 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 영 라이언스라는 이 팀은 싱가포르 축구협회에서 직영하는 팀인데 이 팀은 23세 이하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의무적으로 우수한 어린 선수들을 이 팀에다 모아가지고 이 팀에서 이제 팀워크를 쌓고 출전 경험을 많이 쌓게 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내외 유망한 선수들 특히 이제 그 이중 국적자들 중에서 어린 선수들을 여기로 많이 영입을 해서 또 귀화를 설득하는 이런 작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동남아에서는 C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C 게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팀인데 아무튼 이런 팀을 통해서 꾸준히 어린 선수들에게 투자를 해 오고 있다는 거. 싱가포르가 장기적으로 충분히 기대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말러라든가 뭐 이런 스튜어트라든가 이런 선수 다 영 라이언스 경험을 좀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싱가포르 축구에 좀 독특한 부분이 있다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싱가포르하고 우리하고 피파 랭킹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드를 받기 위해서 이번 6월 두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 보지 말고 준비 잘해서 좋은 성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